기적의 계약 결혼.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와의 서약.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결혼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한 남성은 말기 혈액암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죽음을 전제로 결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감정이 아닌 장기 기증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거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일막절망의 끝에서 왕샤오의 절망. 2013년 중국의 한 도시. 28살의 왕샤오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독증,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 없이는 1년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 겨우 28년을 살았는데 이제 36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샤오는 쾌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도 나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하지만 아무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자 명단에는 그녀보다 먼저 신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 전에 저는 죽겠죠? 왕샤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받는 투석 치료. 매번 4시간씩 몸에서 피를 빼내 정화하고 다시 넣는 과정. 그 시간이 지나면 왕샤오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파요, 엄마. 너무 아파요. 하지만 투석을 받지 않으면 몸속 독소가 쌓여 더 빨리 죽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밤마다 왕샤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걸까? 위 젠핑의 어둠.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에서는 위 젠핑이라는 남성이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던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사랑하던 어머니는 그의 투병을 지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아, 제발 포기하지 마라.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젠핑은 살고 싶은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골수종은 그의 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아버지, 이제 그만 치료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하지만 80세의 노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랑 한 약속 기억하냐?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했잖니? 위 젠핑은 아버지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광고. 2014년 초 왕샤오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암환자 지원 그룹 게시판에 한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말기 환자 남성분을 찾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이 먼저 가신 후 신장 하나를 제게 기증해주세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가장 잘 돌보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나는 단지 살고 싶을 뿐입니다. 글을 올리고 난 후 왕샤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살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당신과 같네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발신자는 위 젠핑이었습니다. 이막 차가운 계약 첫 만남. 2014년 2월의 어느 추운 날, 왕샤오와 위 젠핑은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왕샤오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 젠핑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이지만 병 때문에 조금은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 샤오 씨인가요? 네. 위 젠핑 씨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만남. 이보다 더 비극적인 첫 만남이 있을까요? 제 상황은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왕 샤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도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젠핑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여러 차례의 실패한 치료,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골수 이식이 마지막 희망이지만 비용이 50만 위안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어요. 5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원. 왕 샤오에게도 위 젠핑에게도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왕 샤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합의. 그들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계약 조건. 결혼 사실은 외부의 비밀로 한다. 각자 자신의 돈을 관리하며 재산은 분리한다. 위 젠핑이 사망한 후 신장 하나를 왕 샤오에게 기증한다. 왕 샤오는 위 젠핑의 투병 생활을 성심껏 돕는다. 위 젠핑 사망 후 왕 샤오는 그의 아버지를 돌본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왕 샤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1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혼, 축복이 아닌 거래를 위한 서약. 결혼식도 반지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혼자구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어. 하지만 이건 결혼이 아니야. 냉랭한 동거의 시작. 위 젠핑의 집은 작고 낡았습니다. 치료비로 좋은 집은 이미 팔아버렸으니까요. 왕 샤오는 자신의 짐을 들고 그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두 개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쓰시고 하나는 우리가 나눠서 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왕 샤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환자예요. 방을 쓰세요. 당신도 환자잖아요. 두 환자가 서로에게 방을 양보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위 젠핑이 방을 쓰고 왕 샤오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왕 샤오는 낯선 집, 낯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28살에 이런 결혼을 하다니. 옆방에서는 위 젠핑의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이상한 동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습니다. 서먹한 일상. 처음 몇 주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 같은 관계였습니다. 왕 샤오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투석을 받으러 갔고 위 젠핑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병원에 각자 혼자서.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었습니다. 산막 얼어붙은 마음이 녹기 시작하다. 첫 번째 균열.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 샤오가 투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완전히 지쳐서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뜨거운 국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 젠핑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당근 수프예요. 투석 후에 마시면 좀 나아진다고 들었어요. 왕 샤오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어머니가 옛날에 자주 끓여주셨어요. 레시피는 기억해서.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왕 샤오는 천천히 수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사실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냉정한 계약 관계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울지 마세요. 그냥 계약이에요. 당신을 돌봐주기로 했으니까. 위 젠핑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 샤오는 알았습니다. 계약 때문이라면 그는 수프를 직접 끓일 필요가 없었어요. 동행. 그 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 샤오가 투석을 받으러 갈 때 위 젠핑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괜찮아요? 항상 혼자 갔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병원 대기실에서 위 젠핑은 왕 샤오가 투석을 받는 동안 내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간. 아픈 몸으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투석이 끝나고 나온 왕 샤오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가고 계셨어요? 아픈 몸에 여기서 왜? 당신 혼자 집에 가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요. 투석 후에는 너무 지쳐서 비틀거리잖아요. 왕 샤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계약이에요. 위 젠핑이 또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치료에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위 젠핑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너무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왕 샤오는 그의 등을 문질러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토하고 나서 위 젠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물 좀 마셔요. 왕 샤오가 물을 건넸습니다. 그때 위 젠핑이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또한 웅큼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왕 샤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밀어버릴까요? 커플룩으로. 뭐라고요? 우리 둘 다 대머리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 혼자 민망하지 않잖아요. 왕 샤오는 정말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안 돼요. 위 젠핑이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두 환자가 서로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마음의 변화. 그날 밤 왕 샤오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투석 부작용은 아니었습니다. 설마 내가?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건 계약이에요. 그는 곧 죽을 거고 나는 그의 신장을 받을 거예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마음은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위 젠핑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끓여준 수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곧 죽을 사람인데. 하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가, 그녀가 자신을 돌봐주는 따뜻한 손길이, 그녀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막 사랑의 기적. 깨달음. 결정적인 순간은 2014년 4월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위 젠핑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왕 샤오의 비명소리에 노부가 달려왔습니다. 젠핑아, 젠핑.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 왕 샤오는 위 젠핑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 떠요. 제발요.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왕 샤오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한테서 그 사람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때 왕 샤오는 깨달았습니다. 신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위 젠핑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꽃 파는 여인. 다행히 위 젠핑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빨리 받지 못하면 다음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50만 위안. 왕 샤오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마련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부터 왕 샤오는 길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점을 펼치고 직접 만든 꽃다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꽃 사세요. 사랑의 꽃다발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투석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샤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꽃마다 작은 카드를 달았습니다. 이 꽃을 사시면 한 남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위해 결혼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그 다음에는 10명, 20명이, 마침내는 수백 명이 그녀의 노점을 찾아왔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이거 받으세요. 꽃값보다 더 드릴게요. 낯선 사람들의 응원과 선의가 왕샤오에게 쏟아졌습니다. 매일 밤 왕샤오는 모아둔 돈을 세었습니다. 5만 위안, 10만 위안, 20만 위안,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고백. 위 젠핑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왕샤오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요? 몸은 괜찮아요? 당연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왕샤오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병원으로 실려간 왕샤오를 위 젠핑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픈 몸으로 길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샤오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살리려고요? 뭐라고요? 골수 이식 비용이요. 50만 위안. 제가 모을 거예요. 위 젠핑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요? 당신 몸도 성한 데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왕샤오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당신이 죽으면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당신의 신장이 필요해서 결혼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왕샤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신장 따위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위 젠핑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런 짓을? 저도 바보예요. 계약 결혼했으면서 사랑에 빠져버렸잖아요. 왕샤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렇죠? 위 젠핑은 대답 대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을 숨겨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지. 사랑해요. 위 젠핑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이 내 신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두 사람은 그렇게 병실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서로의 품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기적의 시작. 왕샤오는 퇴원 후에도 꽃을 팔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위 젠핑도 함께였습니다. 꽃 사세요. 사랑의 꽃다발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외치는 소리는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약한 몸을 이끌고 손을 꼭 잡고 그들은 웃으며 꽃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서로를 위해 싸우는 두 사람. 이거 받으세요. 기도할게요. 꼭 이겨내세요. 축복과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마침내 50만 위안이 모였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왕샤오가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위 젠핑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골수 이식 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무서워요? 왕샤오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정말로 결혼식 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얀 드레스 입고 꽃다발 들고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왕샤오의 상상에 위 젠핑이 웃었습니다. 그때는 제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있겠죠. 그럼 저도 예쁜 머리하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기적. 2014년 6월 15일 위 젠핑의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왕 샤오는 수술실 밖에서 노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5시간. 그 긴 5시간이 지나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왕 샤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위 젠핑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 샤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네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투석 횟수를 줄여볼까요? 신장 기능이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설명하기 어렵지만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 치료에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주 2회였던 투석이 주 1회로, 그리고 월 2회로, 마침내 월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신장 이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의사의 말에 왕 샤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물론 계속 관리는 해야겠지만 큰 기적이에요. 정말로. 왕 샤오는 위 젠핑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나 살 수 있대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대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죽음의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 생명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결혼식. 2015년 2월 14일. 꼭 1년 전 그들이 혼인신고를 했던 그날. 이번에는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두 사람을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꽃을 사주었던 사람들, 거리에서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 그들의 사연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왕 샤오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위 젠핑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위 젠핑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왕 샤오의 대답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키스를. 주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위 젠핑이 왕 샤오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평생. 그들의 키스는 죽음을 이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오막 그 후. 현재 왕 샤오와 위 젠핑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기적의 꽃집. 그곳에는 그들을 도와준 사연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024년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 비바라 비다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봉 후 왕 샤오와 위 젠핑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왕 샤오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시한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10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왕 샤오와 위 젠핑. 죽음의 계약으로 만난 두 사람은 사랑의 기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꽃을 팔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이 실화가 여러분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